고요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다. 착륙작은 작았고 활주로의 표면은 거칠었다. 한눈으로 보아도 이곳저곳 손보지 않은 태가 났다. 표면에 갈라진 틈 사이로 자라난 토착식물이 까맣게 무성했다. 삼청동입니다. 여기가 거기 갈다예요. 옆마당이고 여긴 앞마당. 입구에 다다랐으니까 들어가 볼까요? 박해울 작가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가끔은 인생이 한바탕에 소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탄생한 순간부터 죽음은 예정돼 있고요. 삶을 꾸리다 보면 불가피한 진통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SF를 쓰는 작가의 상상 속에서는 촉감 홀로그램도 가능하고 심지어 냉동 수면 기술도 실현됩니다. 레이커스와 이른 2045년까지 과학적 불로장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최근 작가님의 작품 기파를 읽어봤습니다. 완벽한 인간상을 선별해 호화 우주 크루즈에 보내더라고요. 훌륭한 사람과 못난 이를 구분하는 보편적 이상은 역시 존재했고요. 지 잘났다고 외치는 이들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요.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우주 바다에 그들을 내보냈는데 비완벽성과 희생 가능성이 뒤섞이고 반추됐습니다. 챌린저 우주 왕복선도 떠올랐어요. 작가님은 희생정신과 도전의식이 닮아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많은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저는 얼마 전만 해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안 좋은 선택지와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곧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알았고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도전을 한다는 거는 다른 단점을 감수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언가에 도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뒤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변동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종교인들조차 격변하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미세에 조정되는 걸 흔히 보거든요. 사실 SF 작가님들께 드릴 만한 질문은 아닌데 과학의 힘에 기대 소설을 쓰다 보면은 여러 캐릭터의 상질에 동치돼야 하잖아요. 요즘 박해울 작가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캐릭터는 어떤 모습인가요? 작품 기파에 등장했던 인물을 상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새 엘리자베스 문이라는 작가의 잔류인구를 이제 막 읽었는데요. 거기 주인공이 오피리아라는 여자 노인이에요. 그리고 70대고요. 다정하고 한없이 인자한 노인 캐릭터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잘 알고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노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그런 조용한 노인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인데요. 근데 희한하게 몸에 이곳저곳이 아파서 자주 쉬어야 된다는 그런 묘사나 아니면 나이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을 빼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대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엄청 편견에 사로잡혔던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년 1년 착실하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좋은 점은 점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여성 노인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소설 속 캐릭터는 자기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들 보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공부나 그런 게 아닐지라도 자기가 해야겠다는 일에서는 이제 절대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가 많은데요. 다채로운 캐릭터를 저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아서 그게 좀 재미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몇몇 잡지를 읽으면서 SF를 동경하게 되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파트 폐품 더미에서 저도 주웠던 기억이 나는데 뉴턴이 어떤 잡지인지 잘 압니다. 어렵고 세련된 잡지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면들에서 메시지를 찾고 그 순간을 전문적인 촬영 기술로 확보한 다음 저널리즘에 기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아름다운 사진으로 유혹한 다음에 인트로 텍스트를 미끼로 던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돈 내면 볼 수 있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F의 상상력은 자유롭지만 과학적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과학이 상상을 제재하는 편인가요? 그 잡지 속 황홀한 사진처럼 독자를 미혹한 뒤에 과학적인 설명이 뒤따르는지요. 뉴턴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사실 뉴턴을 열심히 모으고 읽기는 했는데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모으는 거는 하이라이트까지 다 모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런 지우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걸 좋아했던 걸 보면은 화려한 비주얼에 압도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아직도 멋진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우주 사진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소설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항상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진 작가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저는 과학이 상상을 제재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좀 하드 SF적인 작가가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과학의 범주는 무척 넓기도 하고 소설 속에서 현실의 과학적인 재현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어떤 이미지가 있고 어떤 설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새로운 그냥 우주를 만들어버리고 그걸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꽤나 중시하는 편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머릿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나 어떤 스틸컷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재생하도록 노력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골목 책방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 SF 작가님들을 만났지만 모두 다른 골목 책방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작가님들이 애정하거나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책방들이었어요. 오늘은 삼청동에 위치한 과학 책방 갈다에 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갈다와 닮은 과학 책방이 계속 생길 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골목 책방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면 어디를 고르려고 하셨는지. 갈다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동료 작가님들이랑 저기 2층에서 SF 소설 토론 모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갈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반가웠고요. 저는 과학 책방이 앞으로 계속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항상 모든 강좌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과학이 개개인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10년만 돌이켜봐도 누리호 발사, 알파고, 비트코인, 키오스크 이용이나 인터넷 간편결제 서비스, 그리고 원격 진료, QR코드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마 30년 전 사람이 이걸 봐도 정말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SF적인 세상에 들어온 것 같고, 과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미래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F나 과학 서적을 보지 않고서는 이제 당할 재간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계는 과학 없이 돌아가지 않고, SF는 예전에 좀 허황되다 생각을 많이 하셨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엄청 놀라운 기술이 보급화된 시기에 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 서적을 앞으로도 더 많이 꾸준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갈다 같은 과학 책방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저는 골목 책방이라는 게 이 주인분의 어떤 두뇌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골목 책방이 있다 그러면 많이 방문하는 편인데요. 다른 독자들이랑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도서 토론이나 이런 곳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골목 책방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몇 장소를 꼽아보자면은, 과학 SF 도서도 좋아하지만 만화나 그림이나 디자인 서적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희동의 유어마인드도 좋아하고요. 또 이대 앞에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파는 미스터리 유니온이라는 서점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제가 강연을 좀 많이 진행했던 천안의 작은 책방인 허송세월이라는 곳도 추천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SF 작가님들하고 놀러 갔던 제주도의 제주살롱이라는 곳도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카를 차펙의 작품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작가님보다 100살 먼저 태어난 체코 사람입니다. 보통 특이한 음식을 좋아하더라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근데 카렐 차펙을 좋아하는 건 좀 낯설어요. 로봇이라는 단어의 창시자라고 해서 진짜로 깜짝 놀랐는데 이 작가를 어떻게 알게 됐고 자신의 SF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베스트셀러 1위나 초유명한 작가들의 책만을 선호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카렐 차페크는 제가 SF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만나게 된 그런 작가인데요. 제가 평소에 어떤 새로운 학문이나 그런 장르에 대해 접할 때에는 용어에 대한 뜻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도대체 로봇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희곡 작품 로스메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희곡이 아니고 과학 실험실 같은 데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좀 꽤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체코어에서 노동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는데 로봇이 노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이면서도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사실 로봇이라는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로봇이라는 어원을 그대로 살려서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하는 그 존재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파를 처음으로 기획했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한다 소재를 많이 차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SF를 처음 한번 공부해 볼까라고 했던 그 당시에 다들 SF 하면은 네, 저 입문자인데 뭐 읽으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약간 반골 기질이 좀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작품을 많이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뭔가 저는 좀 다른 작품을 보고 싶었어요. 체코나 동유럽권에 대한 그런 그쪽에 SF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스타니스와프 렘이라는 작가도 좋아하고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작품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계속 절판 상태였다가 최근에 이제 출판이 다시 되면서 정말 기쁜 상황입니다. 차페크 작품 중에 도롱뇽과의 전쟁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해요. 이거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작 중에서 누군가 도롱뇽이라는 존재를 발견을 하고 이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노예로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 때 이제 노예를 팔고 사고 한 것처럼 도롱뇽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인류의 어떤 문명을 만드는데 도롱뇽을 쓰기 시작합니다. 블랙 코미디처럼 진행이 되고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걸 보고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작품을 쓰는데 인간의 욕심이나 혐오, 차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 작품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 차페크의 작품이 아주 제 취향이기도 하고 나아가야 될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정과 연민, 이 두 단어를 끄집어낼게요.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가여운 상대를 위로하고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하는 정도. 이런 건 명백히 상대적이고 짓궂은 배려라는 인식이 좀 들었어요. 다수의 부욕시설에 방문해 보니까 종교적 믿음에 근거한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렸을 때 선물 받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 성장해서 더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면 된다는 거죠. 좋은 말이고 방향과 의미도 깊습니다. 차이점에서 출발하는 배려는 수직적이고 다소 이질적인 문화를 낳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선행의 본질에서 벗어나죠. 공통점에서 시작하면 나눔이 더 선형적이고 동질적이잖아요. 과학책이 당장에 허기를 채우거나 환희를 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나눔과 일체감을 느끼는데 SF 또는 과학책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보육원 친구들이 작가님이 쓴 이 책들을 읽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무엇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시나요?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독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책은 작가가 쓰지만 그걸 완성하는 것은 독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문을 만든 거고 그 문을 열고 이제 여행이나 탐험을 하시는 분들은 독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라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요. 하나의 작품이라도 독자에 따라서 개인적인 그런 우주가 무수히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여기 있는 내가 다른 곳에 누군가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른 사람이 돼보면서 어떤 상쾌함이나
기쁨, 그런 일탈감 같은 것도 느껴보기도 하고, 진짜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보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면 이야기를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왜 작가가 이렇게 했을까? 나는 더 잘 쓸 수 있어 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작가를 하시면 됩니다. SF 작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렇게 좀 거창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책을 집어 들었는데 이거 나름 괜찮고 시간도 잘 가더라, 페이지가 막 넘어가 라고 하면서 그런 재미? 잠깐의 일상의 탈출이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